네, 안녕하세요. 닥터공TV 용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편도선 절제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편도선 절제술은 무엇이고 어떤 분들이 받아야 하고 또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도선 절제술은 편도 결석으로 인해서 뭐 입냄새가 있다거나 이물감을 느끼는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고, 또 편도염이 너무 자주 걸려서 목이 아프다거나 몸살 등의 전신 증상이 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시행을 할 수가 있고, 또 편도가 너무 비대해서 코골이나 뭐 이런 호흡 기능에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에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편도선 절제술은 뭐 어떤 종류가 있냐? 이게 이제 가장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인데, 일단 부분 절제할 거냐, 거의 전절제에 가깝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전절제 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분 절제술은 우리가 편도 결석이 나오는 부분이나 혹은 또 편도가 너무 비대해서 일부 그냥 사이즈만 좀 줄이겠다 이런 목적으로 코블레이터나 뭐 전기도자기, 절삭기류 등을 사용해서 비대된 편도 일부만을 절제하는 시술 방법이고, 이 피타라는 방법은 편도가 이렇게 있으면 캡슐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캡슐까지는 박리를 못하지만 캡슐에 가깝게 거의 전절제 해보자, 뭐 이런 개념으로 나온 수술 방법입니다. 부분 절제술에서 자꾸 재발되니까 이제 전절제에 가깝게 해보자 해서 나오는 거고, 결국은 전절제까지는 못하니까 캡슐 남기고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블레이터나 뭐 전기도자기, 절삭기류, 주로 이걸 많이 쓰죠. 절삭기류 사용해서 편도에 캡슐을 남기고 전절제에 가깝게 절제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전절제술은 이제 전신마취에서 편도를 전부 절제하는 수술 방법인데, 저희도 이거 다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재발을 해서 요즘엔 이 두 가지는 안 하고 전절제술만 거의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절제술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 장점은 대놓고 그냥 전부 절제를 해놓기 때문에 100%에 가까운 증상 호전을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100%가 아니라 그냥 100%입니다. 그리고 재발률은 없습니다. 편도 결석은 다시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단점이 있죠. 단점은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수술 점검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술 후의 통증이 부분 절제보다는 당연히 심하고, 수술 후의 출혈 가능성도 조금 더 높게 있지만, 뭐 저희 병원에서 뭐 통증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출혈은 뭐 거의 많이 보고되지 않는 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도 절제술의 기구는 주로 이제 피타에 사용되는 이 데브라이더, 이게 팁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대놓고 그냥 편도를 갈아내는 겁니다. 드드드드 하면서 갈아내는 절삭기류가 막 돌아가고요. 코블레이터는 편도용 코블레이터 팁이 있는데, 그걸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서 고주파가 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편도 조직 자체가 스르르르 하고 막 녹으면서 석션돼서 흡입되는데, 그 기구고, 전기도잡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수술 기구입니다. 대학병원에서도 거의 이걸 많이 쓰고 있고, 저도 이걸 많이 쓰는데, 예전에 코블레이터로도 저희도 전절제를 많이 했는데, 이게 낮은 온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 손상이 적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이게 한때 핫했고 많이 쓰였었는데, 문제는 이게 팁 끝에가 뭉툭합니다. 근데 얘는 바늘처럼 날카롭고요. 그래서 어, 그 조직을 박리해낼 때 개인적으로는 이게 훨씬 낫고, 그럼 수술하고 나면 이게 온도가 높으니까 주변에 화상이나 뭐 조직 손상이 심하냐?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리를 깨끗하게 해내고 혈관도 보면서 바로바로 지져가면서 하기 때문에 딱 필요한 부분만 이제 소작을 하게 돼서, 오히려 이걸 쓸 때 오히려 주변 조직이 손상이 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기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코블레이터는 고주파 원리를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낮은 온도에서 조직을 박리해내고, 전기 소작기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지금도 가장 많이 쓰이는 편도 절제술의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편도선 절제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종류랑 합병증에 대해서 요 수술을 하시기 전에 요 영상을 꼭 보시고 인지를 하시고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통증은 피할 수 없는 부작용입니다. 요거 한 2주간 지속되는데, 저도 편도선 절제술을 받았는데 전절제를요. 좀 아픕니다. 근데 전절제를 하셔야지 그 2주간 통증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100% 호전이 되기 때문에 요 2주 정도만 좀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양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 출혈은 이제
전절제 후에 부분 절제보다는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는데 뭐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일부 소량의 출혈은 또 있어봤자 소량의 출혈인데 이거는 차가운 물로만 각을 해도 충분히 지혈이 됩니다. 근데 막 출혈이 뭐 몇십 분 이상 지속되고 퐁퐁퐁퐁 하면서 동맥성 지속적 출혈이 발생한다. 그때는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면 저희가 바로 지혈을 해드리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수술 후 출혈 때문에 이제 편도선 수술에 대해서 뭐 안 좋은 기사도 좀 나오고 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수술이 좀 과하게 좀 잘못됐을 경우 그렇고 극히 드물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다음에 미각 변화는 간혹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수술로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극히 드물고 일부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뭐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전에 예측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음성 변화는 극히 드물지만 또 일부에서 보고가 됩니다. 이것도 수술과의 연관성이 명확치 않은, 이거는 뭐 수술과의 연관성이 좀 명확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측 불가능이라기보다는 연관성이 좀 명확치 않은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편도선 절제술 후에 주의할 사항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드시는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 2주 정도 차갑고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해서 우리 수술 부위에 자극이 안 가도록 해야 되고, 매운 거, 짠 거, 뭐 뜨거운 거 이런 거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식혀서 차갑게 식힌 죽이다라던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그렇다고 막 아주 날카로운 아이스크림, 뭐 폴라포 같은 거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위주로 드셔주시고, 그 다음에 사우나 등의 더운 샤워를 피하셔야 되는데, 뜨거운 증기가 수술 부위로 유입되는 상황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격한 운동 등으로 혈압이 오를 만한 상황은 2주 정도 피하셔야 되고요. 술, 담배는 수술 부위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편도 수술을 거의 뭐 의료급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병원 중에 하나인데, 출혈은 거의 뭐 요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완치율은 자신 있게 100%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오시면 저희가 이제 잘 진단을 해서, 그리고 안전하게 마취과 선생님이 마취를 걸어서 제가 수술을 해드리니까, 편도선 관련해서 수술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편하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